오늘은 그 SQL 서버하고 연동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에 보시면 여기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SQL, 여기 SQL문, 뭐 실행, 종료, 이렇게 활성화 이렇게 있죠. 요거를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ERP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죠. SQL 연결 활성화를 잡아서 일단 넣고요. 연결 문자열이 나옵니다. 네, 연결 문자열 작성을 선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연결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주소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15점, 68점, 116.117, 그 다음에 콤마 하나하나 둘둘 이렇게 하시면 이제 주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계정이다 보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edu라고 쓰시고 비밀번호는 1로 썼습니다. 암호 저장 해주시고요. 이거는 읽을 수만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개뿐이 못 읽기 때문에요. 뷰 테이블하고 이제 진짜 테이블 하나만 읽게끔 계정을 발부한 겁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폴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 그 폴더, 그걸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education이라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보고 싶어하는 테이블이 있는 겁니다. 되죠? 예, 이렇게 됐고 연결 테스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성공했다라고 나오죠. 오케이. 특히 여기 115점입니다. 68점. 그 다음에 여기가 콤마입니다. 중간에가 여기가 콤마거든요. 네, 요거는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네, 그리고 확인하면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된 여기가 SQL 커넥션이라는 변수로 담기게 돼 있어요. 나중에 종료할 때도 얘로 닫으시면 돼요. 브라우저처럼. 그리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문을 이제 활성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select from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를 여기다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게 select from이죠. 필수 언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죠.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edu 1로 제가 들어간 겁니다. edu 1로 들어가서 뷰 테이블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요렇게 보고요. 여기 보시면 뷰 테이블에 교육 언더바에서 재고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이제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를 이제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머리글은 일자, 거래처, 품명 코드, 수량 순으로 되어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select라는 걸 먼저 쓰시고요. from이라는 이게 두 개가 필수 언어입니다. 필수 구문이에요. 두 가지 쓰셔야 돼. 먼저 실행이 될 때는 from이 먼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가져오는 거예요. 연결이 됐으니까 테이블을 가져오는 거니까 제가 아까 그 컨트롤 C 해놨습니다. 그래서 뷰라는 거에 언더바 교육 언더바 재고 관리란 이꼬라는 요 테이블을 먼저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얘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기서는 두 번째로 실행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 머리글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스타를 올리게 되면 머리글을 다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저장 누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2174행이 들어왔죠. 더블 클릭해서 결과물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머리글 다 가져왔죠. 엑셀에서 가져오는 데이터 테이블이나 별반 차이가 없죠. 테이블 가져온 거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거래처하고 수량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머리글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거래처명 콤마 그 다음에 수량. 자, 이건 머리글이에요. 한번 SQL 여기 보시면 거래처명 수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저장 누르고 다시 한번 실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숫자에서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거죠. 자, 한번 제가 저장하고 실행.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2열이 왔다라고 나오죠. 결과물이 2열. 네, 그리고 행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일단 스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이렇게 저장하고, 자, 여기다 하나 또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웨어라는 또 웨어, 이게 이제 조건문입니다. 필터링이에요. 네, 웨어. 그러니까 실행이 될 때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먼저 프롬이 먼저 테이블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항목을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을 건 다음에 그거에 맞는 항목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프롬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웨어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테이블 머리글, 그 다음에 이꼴, 크다, 같다, 같지 않다, 뭐 엔드로도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거래처 중에 거래처명 중에 이꼴, 그 다음에 외따옴표를 올려야 됩니다. 여기 쌍따옴표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주자가 조금 틀려서 제가 바로 여기 카피를 해가지고요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장 누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731행이 왔네요. 아까 2000행이 넘었었는데 그러면 현대만 쭉 들어오죠. 그럼 굳이 이제 여기다가 일자하고 거래처명은 필요 없겠죠. 현대 거니까. 같은 열을 똑같은 걸 쓸 필요는 없겠잖아요. 품명하고 제품 코드 수량만 가져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B5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옷인데 제가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여기 다음에 여기다 OR이라고 씁니다. OR. 그 다음에 똑같이 거래처명이라고 쓰시고요. 이꼴 치고 외따옴표하고 B5 외따옴표 하시고, 이 거래처를 빼먹으시면 안 되겠죠. 대칭 관계니까 항상. 그리고 저장하고 실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 하나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엔드도 할 수 있겠네요. 크다, 같다, 작다도 뭐 할 수가 있겠네요. 머리글로. 다 필터링 거는 거니까요. 자, 다음에는 요거를 오함은 쓰는 것까지 지우고요. 현대차만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이라고 그룹 바이를 한번 해보도록. 그러니까 그룹핑을 시키는 거죠. 현대차 중에. 그래서 품명별로 그룹핑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품 코드는 필요 없겠죠. 그럼 수량이 이제 합계가 돼야 되거나, 어떤 뭐 에버리지가 되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룹 시킬 때는. 그렇죠. 다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품명별로 그룹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명을, 이렇게 현대자동차의 품명별로 그룹핑을 시키는데, 되죠? 그러면 이제 위쪽에 얘를 좀 머리글을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날짜는 가져올 수가 없겠죠. 그죠? 거래처명도 제가 아까 가져왔으니까, 품명별로니까 이제 수량을 그룹핑 시켜서 에버리지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품명을 일단 넣고요. 콤마, 그 다음에 에버리지,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수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량을 품명별로 그룹 바이 시켜버리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테이블을 일단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을 걸고요. 왜요? 그 다음에 품명으로 그룹 시킨 다음에 셀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운영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저장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럼 이름을 제가 빼먹었네요. 그렇죠? 컬럼 이름을 제가 조금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품명별로 그룹 바이 된 에버리지들이죠. 자, 그럼 제가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이제 얘를 이제 AS라고 치겠습니다. AS.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다라는 거죠. 수량을. 그러니까 이게 썸으로 할까요? 에버리지로 하니까 좀 그러니까 썸. 이거는 합계로 부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 그리고 클릭을 하면 이제 합계로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룹 바이까지 했으니까 해빙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해빙은 뭐냐면 이제 이 상태에서 몇 개 이상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건이죠. 이 상태에서의 조건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는 이제 머리글에서의 조건이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필터링이 걸린 상태에서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 때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10,000개 이상을 한번 걸어. 그리고 이거 726개는 없어지겠죠? 10,000개는 너무, 하여튼 10,000개 이상은 몇 개 안 나오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해빙절을 쓰도록 할게요. 자, 해빙절. 네, 그래서 얘는 썸의 수량이 썸의 수량이 커야 됩니다. 10,000개보다 커야 될 때.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면 똑같이 그룹 바이 된 다음에 품명으로 그룹이 되고 요 썸을 갖다가 수량에 대한 썸을 먼저 저희가 이 계산을 하겠죠. 요 품명별로 쭉 계산해서 10,000개 이상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1, 2, 3, 4, 그 다음 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장. 네, 실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이제 여기 더블 클릭하면 10,000개 이상만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그룹 여기 그룹 바이 다음에 이 해빙절은 그룹 바이라는 여기 얘하고 이 절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 오더를 만들어야 되겠죠. 오더 바이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하겠다라는 거죠. 얘는 이제 다 끝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품명을 디센딩 하겠다 이런 거를 쓰시면 되겠죠. 네. 순서를 정하는 오더, 바이는 품명하고, 디센딩은 거꾸로 놓는다는 얘기죠. 큰 것순으로. 그러니까 어센딩은 이제 바로 넣겠다라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순서, 이 SQL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실행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인하고 나서 파워 쿼리 쪽에 조인하고 나서 테이블을 2개를 붙이잖아요. 그 테이블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테이블 이름이 먼저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확장 버튼을 눌러서 품명을 여기 머리글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테이블은 가져왔는데 머리글이 지정이 안 되니까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아시면 그렇게 묶이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언어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을 가져오고요. 가져오는데 조건을 머리글에 필터링을 걸어서 가져오는데 또 필터링을 걸은 상태에서 품명으로 그룹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룹핑을 시키게 되면
거기 특정한 그룹핑이 된 상태에서의 어떤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해빙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된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인제 머리글을 지정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실행되는 게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저장하고요. 예, 그리고 인제 얘도 연결 종료까지 누르시고, 예, 그리고 얘가 시작이 됐으니까 저장까지 누르게 되면 이제 깨끗하게 우리가 원하는 SQL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다.